당신은 한 사람과 수십 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삶을 함께 꾸리고 아이를 키우고 어느새 손주 이야기까지 나누는 사이. 함께한 시간이 너무 길어서 때론 당연하다고 여겨졌고 서로에 대해 더 이상 설렐 일도 없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누구보다도 익숙한 배우자가 아닌 전혀 다른 한 사람의 얼굴이 자꾸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손, 그 사람과 나눴던 아주 짧은 대화, 그리고 아주 사소한 눈빛 하나에 자꾸만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을 기다리게 됩니다. 왜 이러는 걸까? 이건 외로움일까? 사랑일까? 내 나이에 이 감정은 너무 늦은 걸까? 마음은 말합니다. 이건 진짜야. 그 사람을 생각하면 숨이 좀 더 깊어지고 하루가 조금 더 살아볼 만해져요. 하지만 이 감정을 누군가에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에게는 죄책감이, 자식들에게는 부끄러움이, 세상에는 나이값 좀 하라는 시선이 따르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이 감정은 틀린 걸까요? 누군가에게 끌리는 이 마음은 잘못된 걸까요? 혹시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은 감정을 나이 탓으로 묻어둔 건 아닐까요? 노년의 감정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기의 감정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솔직하고 가장 진심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쉽게 꺼내지 못했던 그 마음, 노년에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끌리는 감정에 대해 아주 조용하고 깊게, 그러나 누구보다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 뒤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떠올리고 있다면 그건 아마 살아있다는 증거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인생의 긴 여정을 걷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설렘이나 두근거림 같은 단어를 과거의 이야기로 치부하게 됩니다. 젊은 날 가슴이 뛰고 밤잠을 설쳤던 사랑의 기억은 어느새 사진 속 한 장면처럼 멀어지고 현실이라는 이름 아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감정의 강도는 점점 흐려집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노년에 접어들면 사람들은 흔히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그런 감정은 젊었을 때 이야기지. 이젠 그런 설렘보단 조용한 게 좋아. 하지만 정말 그런 걸까요? 노년기에 접어든 많은 이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쳤을 때 오랜만에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나는 그런 감정을 다시는 못 느낄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이런 생기가 아직도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느낌이 너무 오랜만이라서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상기시킵니다. 마음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렘은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이다. 라는 고정관념. 어릴 때부터 우리는 나이에 맞는 행동, 나이에 맞는 감정, 나이에 맞는 옷차림이라는 기준을 끊임없이 내면화해 왔습니다. 어른이 되면 감정을 조심하고 나이가 들면 사랑보다는 안정과 현실을 선택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은 자연스러운 감정조차 숨기게 만듭니다. 나이값을 하라는 말은 때로는 우리가 인간답게 느끼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만들지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입니다. 설렘은 우리 몸의 생물학적 반응이며 그것은 단지 호르몬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싶은 욕구,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60세, 70세, 80세가 되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사례, 마음이 깨어나는 순간. 부산에 사는 72세 여성, 박순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로당에서 같이 활동하던 분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이웃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산책 중에 그분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도 제 심장이 뛰는 걸 느꼈어요. 나는 이미 남편과 40년을 함께했고 그분은 돌아가신 지 6년이 지났어요. 다시는 그런 감정은 없을 줄 알았죠. 그런데 그날 나는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또한 서울 양천구에 사는 68세 남성 김정우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퇴직 후 인생이 너무 무료했어요. 아내와도 대화가 줄고 늘 혼자 있는 느낌이었죠. 그러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여성분과 친해졌는데 그분과 책 얘기,
영화 얘기를 나누면서 오랜만에 내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게 그렇게 벅찰 줄은 몰랐어요. 이 사례들은 단지 불륜이나 외도의 이야기로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도 살아있는 감정의 존재, 그리고 삶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누군가와 진정한 연결을 원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내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인간이며 삶을 느끼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심장이 뛴다는 건 단지 감정의 문제를 넘어서 당신의 존재가 누군가에 의해 환기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된 일상 속에서 잠들었던 내면이 다시 깨어나는 순간, 그것은 그 자체로 소중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젊은이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노년기에 찾아온 사랑이야말로 더 깊고 진지하며 그만큼 더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미숙하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그 감정의 무게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설렘이 찾아오는 배경, 삶의 공허함. 노년기에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삶에서 빠져나가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자녀는 독립하고 일은 은퇴하면서 존재의 의미를 다시 찾아야 하는 시기가 됩니다. 이 시기의 감정은 단지 로맨스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감정적 충족에서 비롯됩니다. 이 감정은 젊은 날의 사랑보다 훨씬 절실할 수 있습니다. 고독사 문제, 정신적 우울감, 사회적 고립은 모두 이 시기에 급격히 증가하는 사회적 이슈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의 실마리는 단지 의료나 복지가 아니라 별표 사람 간의 연결 별표일지도 모릅니다. 감정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생명력.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며 웃고 그 사람의 작은 배려에 마음이 움직이는 경험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생명력 그 자체입니다. 그러한 감정은 우리가 여전히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신호이며 그것이 곧 삶의 활력으로 이어집니다. 노년의 사랑은 뜨겁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조용하고 깊으며 더 진실한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함이야말로 우리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요소입니다. 누구나 사랑할 권리가 있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 사람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함께 있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는 감정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사람이라는 증거이며 세상이 각박해질수록 그런 감정은 더 소중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감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책임있게 다루느냐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누군가에게 조용한 설렘을 느끼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감정이 일으킨 질문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지금 내 삶에서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이 감정이 나에게 진짜로 말하고 싶은 건 뭘까? 감정은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마음은 언제나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의 그림자 속에서 피어나는 감정. 노년기에 찾아오는 외로움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고 길게 사람의 삶에 스며듭니다. 이 외로움은 단순히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 물리적 고립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까이 있지만 멀어진 마음들, 가족이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감정적 단절, 그리고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느낌에서 비롯된 정서적 외로움이 훨씬 더 깊고 날카롭게 사람의 마음을 찌르죠. 많은 노년층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에 사람은 있지만 누구도 내 마음을 묻지 않아요.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다들 바쁘다고만 해요. 하루 종일 TV를 켜놓지만 정작 대화는 없어요.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런 외로움은 단지 한 사람의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한국 사회 전체가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마주하게 된 정서적 공허의 총체이자 어쩌면 우리가 너무 오래 외면해온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혼자 있는 것과 혼자인 느낌은 다르다. 중요한 것은 물리적 거리나 가족의 유무가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주는 누군가가 존재하는지입니다. 70대 후반의 이종필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별다른 말 없이도 서로의 기척만으로 마음이 편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떠난 후 집은 너무 조용했고 밥은 먹지만 맛이 없었고 하루가 왜 이리 긴지 모르겠더군요. 외로움은 어떤 사건이나 계기로
급작스럽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서히 아주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사람은 자기 안으로 더 깊이 침잠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일상의 소소한 활력입니다. 예전엔 맛있게 먹던 음식이 무미건조해지고 즐겁던 산책도 그냥 체력 소비처럼 느껴집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반가운 게 아니라 스팸이겠거니 하며 기대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감정은 무뎌지고 감각은 흐릿해지며 사람은 점점 살아있다기보다는 존재하고 있다는 상태에 머무르게 되죠. 외로움 속에서 피어나는 감정의 씨앗.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렇게 메마른 정서의 틈에서 아주 작은 감정 하나가 피어날 때 그것은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큼 강력합니다. 이 감정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순간적인 매력이 아니라 오랜 외로움 속에서 피어난 갈망의 표출입니다. 강원도 속초에 사는 75세 여성 한미자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하루도 그냥 버텨야겠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도서관 프로그램에서 만난 분이 책을 건네면서 이 문장이 참 따뜻하죠? 라고 말하더라고요. 이상하게도 그 한마디가 내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그 사람의 말투, 손짓, 눈빛이 그날 이후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나는 너무 외로웠던 거죠. 누군가의 따뜻한 시선 하나에도 마음이 움직일 만큼. 이 감정은 절박할 정도로 인간적인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정서도 공유되지 않은 공간 속에 살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내 존재를 인정해 주었을 때 그 감정은 사랑보다 더 강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건 연애가 아니라 존재의 회복입니다. 내가 사람이라는 걸 다시 느끼게 되는 순간. 외로움은 감정을 증폭시킨다. 젊은 날엔 설렘도 사랑도 많은 관계들 속에 흘러갔기에 감정이 쉽게 일어났다 쉽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감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한번 피어난 감정은 매우 진하게 남습니다. 한 사람에게 느끼는 친근함, 작은 배려, 말 한마디에 마음이 크게 움직입니다. 이 감정이 지나치게 증폭될 경우 현실적인 판단을 흐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조금만 관심을 보여줘도 이 사람이 나에게 마음이 있나? 라고 착각할 수 있고 감정에 몰입하면서 실제로는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 시기의 감정은 지혜로운 분별력과 감정의 자각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억누를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이해하며 감정의 본질을 들여다보는 성찰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있어도 외로운 부모들, 자녀가 잘 자라있고 결혼도 했고 나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더라도 정서적으로는 깊은 외로움을 느끼는 노년층이 많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생활을 돌보고자 하지만 그건 보통 물리적 지원에 그칩니다. 정작 부모가 원하는 건 돈이나 생활의 편의가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대화, 존재를 인정받는 연결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69세 정연옥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딸이 용돈도 주고 가끔 찾아오긴 해요. 그런데 늘 엄마 건강은 괜찮지? 정도만 묻고 바빠서 금방 가버려요. 제 이야기를 듣지는 않아요. 그냥 잊지 않는 사람이 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자꾸 동네 커피숍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더라고요. 거기서 일하는 청년이 제게 오늘도 오셨네요 하며 인사해 주는데 그게 그렇게 고맙고 따뜻했어요. 이런 마음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의 존재 가치를 무디게 만들지만 그 안에서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줄 때 존재의 뿌리는 다시 깊어집니다. 위로는 거창한 말이 아니라 따뜻한 눈빛과 관심이다. 노년의 외로움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는 사람, 기억해주는 사람 하나만 있어도 사람은 자기 존재의 의미를 다시 찾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주 단순한 인사 한마디가 삶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감동적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76세 남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나오는 청소 도우미 아주머니가 저한테 할아버지, 지난주보다 얼굴이 훨씬 좋아 보이세요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내가 떠난 뒤로 누가 내 얼굴을 그렇게 따뜻하게 본 적이 없었거든요. 결핍에서 오는 감정은 진짜일 수 있다. 누군가에게 마음이 끌린다는 건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너무 오랫동안 외로움 속에 지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고 감각이 살아있다는 표식이기도 합니다. 그 감정을 부끄러워하거나 억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이 사람에게 마음이 움직이는지를 차분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지요. 이 감정이 사랑일 수도 있고 애정 결핍일 수도 있고 단지 말동무가 필요한 외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그 감정의 뿌리는 다 똑같습니다. 사람과 연결되고 싶은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스스로를 이해하고 돌볼 때 삶은 다시 한번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감정을 깨우고 그 감정은 사람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만듭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작은 끌림, 사소한 설렘은 외로운 마음이 낸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삶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그저 말동무가 필요했을 뿐. 노년기에 접어든 많은 사람들이 오해받는 감정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유난히 관심을 보인다거나 특정 사람과 자주 어울린다는 이유로 저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지? 노년의 새사랑 같은 말들을 듣곤 합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말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랑 얘기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실제로 노년의 감정이 언제나 사랑으로만 귀결되는 건 아닙니다. 진심으로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싶다는 갈망, 그것이 사랑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은 그저 말동무가 필요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이 감정을 사랑이냐 아니냐로만 재단해왔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진실을 놓치는 경우가 많죠. 조용한 아침, 말 한마디 없는 하루, 60세를 넘기고 70대가 되면 하루의 대부분은 조용합니다. 함께 사는 배우자가 있더라도 이미 서로의 대화는 줄어들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특별한 대화거리는 사라집니다. 자녀들은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씩 병원에 가거나 집에서 지냅니다. TV는 계속 켜져 있지만 그건 더 이상 정보나 재미가 아니라 소음으로라도 채우고 싶은 침묵의 공간입니다. 충남 서산에 사는 73세 박영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창밖을 바라보다 보면 그냥 오늘도 말을 안 하고 하루를 보내겠구나 싶어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째 반복되니까 마음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이런 생활 속에 말동무가 생긴다는 건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활의 온기를 다시 찾는 일입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듣는다는 사실만으로 사람은 다시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꼭 연애의 대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웃으며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가 간절한 겁니다. 대화는 감정을 데워주는 불씨. 서울 은평구의 68세 이선혜 씨는 주 2회 경로당에 나가 프로그램을 듣고 점심을 먹습니다. 그녀는 거기서 만난 김 할아버지와 자주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고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그분이 항상 먼저 말을 걸어요. 선혜 씨 오늘은 왜 좀 지쳐 보여요? 라던가 지난번에 말한 무릎은 좀 괜찮아졌어요? 같은 말들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말이 오랜만이었어요. 나를 걱정해주는 말, 나한테 관심 가져주는 말, 그게 그렇게 따뜻하더라고요. 이선혜 씨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사람들이 우릴 보고 그 나이에 연애냐고 말해요. 근데 진짜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사랑이든 아니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웃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면 되는데 왜 다들 그걸 그렇게 이상하게 보죠? 노년기의 말동무는 단순히 수다 상대가 아닙니다. 삶의 결을 함께 느끼고 서로의 하루를 나누며 외로움의 강도를 조금 덜어주는 존재입니다. 그 관계는 의외로 깊고 진지하지만 꼭 연애처럼 시작되거나 진행되지 않습니다. 함께 있어도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아이러니컬하게도 말이 통하지 않는 가족보다 말이 통하는 타인이 더 위안이 되는 순간이 많습니다. 특히 자녀 세대와는 대화의 맥락이 다르고 표현 방식도 달라져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해받지 못한다는 좌절감에 빠지는 일이 많습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건 가족 안에서조차 침묵이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경기도 하남시에 사는 71세 최진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며느리는 워낙 바쁘고
손주들 보느라 정신이 없죠. 아들한테 말 걸면 아버지 또 왜 그러세요 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런데 동네 아파트 경비 아저씨는 제가 말 걸면 눈 마주치고 얘기해줘요. 그게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몇 번이고 일부러 경비실 앞을 서성거려요. 이렇듯 대화의 부재는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반면 서로 이해하려는 자세가 있는 낯선 사람과의 짧은 대화는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말동무는 단지 대화 상대가 아니라 감정의 회복 장치이자 존재의 인정인 것입니다. 노년의 우정은 가볍지 않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정은 젊은 시절의 개념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이 놀고, 웃고, 전화하고, 서로 고민을 나누는 그런 관계. 하지만 노년에 만들어지는 우정은 훨씬 더 진중하고 절실합니다. 모든 것이 귀해지고 각자의 삶이 충분히 다채로웠기에 그 우정은 애틋하고 조심스럽고 고요합니다. 대전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72세 유경순 씨는 지역 노인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한 남성과 종종 짝이 되어 시를 낭독했습니다. 그분은 항상 저보다 먼저 와서 책을 펴놓고 있었어요. 낭독이 끝나면 함께 차를 마시면서 서로 시에 대한 느낌을 이야기했죠. 어느 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누군가와 말이 통하는 게 이렇게 반가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 말에 울컥했어요. 저도 똑같이 느꼈거든요. 그녀는 그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린 친구예요. 연애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그냥 좋은 친구. 그런데 이 나이에 친구라는 말이 이렇게 귀하고 고마울 줄 몰랐어요. 사랑이라는 오해, 대화라는 진실. 주변 사람들은 종종 그런 관계를 불편하게 봅니다. 둘이 자주 보인다. 손까지 잡더라. 이 나이에 설마 라며 뒷말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당사자들은 말합니다. 손을 잡은 건 추워서였어요. 같이 길을 걷다가 갑자기 한기가 들길래 서로 따뜻하자고. 그게 뭐가 이상한가요? 저 사람은 그냥 나랑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뿐이에요. 노년기의 감정은 단순한 로맨스로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어떤 감정은 친구로서, 어떤 감정은 동반자로서, 또 어떤 감정은 삶을 함께 이겨내는 동료로서 생겨납니다. 그건 사랑보다 더 넓은 의미일 수 있습니다. 말동무, 그 자체로 삶의 등불이 된다. 말동무란 단어는 작고 소박하지만 그 존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울증을 예방하고 정서적 안정을 주며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해주는 정서적 반려자의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서로를 치유하고 기억을 나누고 미래의 불안을 나누며 조용한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감정을 외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삶의 후반부를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누군가와의 소통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삶의 끝에서 피어난 관계의 진심. 인생의 끝자락에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다. 젊은 시절엔 명확히 알 수 없었던 것들, 미처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감정, 스쳐갔던 인연의 무게들이 하나둘 되돌아오며 삶의 마지막 장을 채워간다. 그 중에서도 가장 진실한 감정은 때로 우리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 시점에서 시작된다. 사랑이라 부르기에는 조심스럽고 우정이라 하기엔 너무 간절한 어떤 감정. 그것은 노년의 삶 속에서 마지막 불씨처럼 피어오르는 관계의 진심이다. 이 진심은 누구에게도 설명하기 어려운 깊은 정서이며 때로는 평생 함께한 배우자와는 나누지 못했던 대화를 아주 늦은 시점에 다른 누군가와 나누게 된다. 왜 이제야 이런 대화를 하게 됐을까? 경북 영주에 사는 75세 김기철 씨는 아내와 45년을 함께 살았다. 두 사람은 아이 셋을 키우며 오랜 시간 치열하게 살아냈고 지금은 조용한 전원주택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다. 아내는 관절염이 심해 거동이 불편하고 김 씨는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시간을 보낸다. 그곳에서 그는 한 여성을 만난다. 처음에는 단순한 봉사활동 동료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두 사람은 자주 마주쳤고 봉사 후엔 종종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분과는 이상하게 대화가 편했어요. 별 얘기도 아닌데 마음이 가라앉고
오래된 이야기들도 자연스럽게 꺼내게 되더라고요. 김 씨는 그 시간들이 처음엔 가볍게 느껴졌지만 점점 자신에게 커다란 의미로 다가왔다는 걸 고백했다. 집에 돌아오면 생각이 많아져요. 내가 아내에게는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하지 못했을까? 왜 함께 살아온 사람에게조차 속내를 꺼내는 일이 이렇게 어려웠던 걸까? 이 감정은 단순한 다른 이성에 대한 설렘이 아니었다. 누군가와 함께 지나온 인생을 말로 풀어낼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치유였고 내 안에 남아있는 감정을 정리하는 일이기도 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항상 충분했던 건 아니다. 노년기에 생기는 새로운 관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배우자를 두고 네? 라는 질문을 한다. 하지만 현실은 단순하지 않다. 모든 부부가 서로 깊은 대화를 나누며 인생의 끝을 마무리하진 않는다.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책임을 다하고 정을 주고받았지만 정작 서로의 속마음엔 다가가지 못한 채 평생을 지나온 경우도 많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70대 부부 김정수, 나영희 씨는 몇 해 전 함께 노인복지관 강좌에 참여했다. 처음엔 같이 다녔지만 시간이 지나며 각자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 달라졌고 이후로는 서로 다른 시간대에 센터를 이용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영희 씨는 수묵화 수업에서 60대 후반의 남성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 사람과는 신기하게도 말이 잘 통했어요. 젊었을 때 나누지 못한 이야기를 처음 만난 사람에게 하고 있더라고요. 부모 얘기, 첫 직장 얘기, 내가 왜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지 같은 이야기들이요. 그녀는 혼란스러웠다고 말한다. 남편에게는 평생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늘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하면서 눌러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남고 마음은 허전하고 그런 내 얘기를 누군가 귀 기울여주는 게 너무 낯설고 따뜻했어요. 그녀는 결국 남편에게 조심스레 이런 감정을 털어놓았다. 남편은 잠시 침묵한 뒤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내가 그렇게 많은 말을 품고 산 줄 몰랐어. 감정의 무게는 나이와 상관없다. 우리는 종종 노년의 사랑을 느끼는 건 경솔하다거나 그런 감정은 이미 끝났어야 한다는 식의 선을 긋는다. 하지만 감정은 나이를 따지지 않는다. 오히려 세월이 쌓일수록 감정은 더 깊고 절절해진다. 충북 청주에 사는 한 80세 여성은 78세에 처음 그리움을 느꼈다고 했다. 그것은 어떤 남성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을 줄 수 있다는 감정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살아오면서 내 마음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귀하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 감정이 참 오래 기억에 남아요. 우리가 지금껏 경험해온 사랑보다 더 조용하고 더 진한 거죠. 이러한 감정은 노년에만 느낄 수 있는 고유한 깊이를 가진다. 그것은 관계의 본질에 다가가는 시간이고 삶의 마지막에서야 비로소 진짜 마음을 꺼내게 되는 순간들이다.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일. 주변의 시선은 언제나 존재한다. 그 나이에 배우자는 어쩌고 가족들이 알면 난리 나겠다는 말들이 줄줄이 이어진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감정이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노년에 생기는 새로운 관계는 삶의 공백을 조금 메우는 작은 따뜻함일 뿐이다. 이 관계는 새로운 가정을 만들겠다는 욕망도 아니고 기존의 가족을 부정하려는 시도도 아니다. 그것은 남은 생을 더 인간답게, 더 정답게 보내고자 하는 마음의 움직임이다. 그리고 그 마음이 향하는 곳이 우연히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그건 죄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마지막 챕터에 피어난 인간적인 본능이자 용기 있는 감정이다. 그들은 묻는다. 이제라도 괜찮을까요? 많은 노년의 사람들이 이런 감정을 품고 스스로에게 묻는다. 지금 이 감정 품어도 되는 걸까? 내가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는 나이일까? 이게 허락되지 않는 감정이라면 나는 너무 오래 참고 살아온 거 아닐까? 이 질문들은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그 속에는 정직한 인간의 마음이 들어있다. 그 마음은 더 이상 화려하거나 뜨겁거나 전투적인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나지막하고 담담하지만 절실한 감정이다. 그 감정은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마무리할 때 필요한 마지막 온기에 가깝다. 외로움이 만든 감정의 착각. 어느 날 문득
누군가의 인사 한마디가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눈을 마주치며 건네는 말, 같이 앉아 차를 마시는 그 짧은 시간조차도 이상하게 마음을 파고든다. 그 사람에게 특별한 행동이 있었던 것도, 유난히 다정했던 것도 아니다. 그저 내 마음이 너무 오랫동안 누군가의 체온을 갈구하고 있었을 뿐이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때때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왜곡시킨다. 마치 그것이 사랑인 것처럼, 운명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하지만 그 감정의 근본에는 말 못할 외로움과 고독,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웅크리고 있다. 이 사람이 내 마지막 인연일지도 모른다. 경기도 양평에 사는 76세 최순자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6년이 됐다. 남편 없이 보내는 시간이 익숙해질 법도 한데 여전히 저녁이 되면 불 꺼진 거실을 바라보는 일이 익숙하지 않다. 어느 날 그녀는 교회 성가대에서 알게 된 남성 신도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그분이 특별히 뭘 하신 건 아니었어요. 그냥 외배 끝나고 잠깐 마주 앉아 커피 한 잔 나누는 정도였는데 어느 날부터 그 시간이 기다려지더라고요.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자꾸 거울도 보게 되고 내가 이 나이에 왜 이러지 싶은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처음엔 그 감정을 사랑이라고 믿었다. 오랜만에 찾아온 설렘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상대방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 했고 그녀는 혼란스러워졌다. 그 사람이 날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너무 앞서갔나 싶었고 한참을 혼자 눈물 흘렸죠. 근데 나중에야 알았어요. 내가 사랑한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느낀 온기였다는 거요. 노년의 감정은 오랜 외로움 끝에 느끼는 따뜻함 하나에도 쉽게 반응한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호감이라기보다 사람을 통해 회복하고 싶었던 내 마음에 대한 반응일 수 있다. 감정은 진심이지만 그 진심이 사랑은 아닐 수도 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그 나이에 무슨 사랑. 마음이 외로우니까 아무 감정이나 사랑처럼 착각하는 거야. 하지만 이 말은 절반만 맞다. 감정은 진짜다. 누군가를 보고 설레는 것도, 기다리는 마음도, 함께 있고 싶은 마음도 모두 진심이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감정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느냐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0대 남성 박영수 씨는 혼자 산 지 10년째다. 자녀는 모두 외국에 있고 전화통화도 한 달에 한두 번이다. 최근 주민센터에서 만난 여성과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말을 들어보면 남편과의 사이가 멀어진 지 오래인 듯했다. 그분이랑 있으면 마음이 편했어요. 근데 제가 느낀 그 감정이 진짜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서였던 걸까요? 그는 며칠 밤을 고민하다 결론을 내렸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느낌에 대한 갈망이었어요. 오랜 시간 무채색처럼 지나가는 날들 속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는데 내가 그 마음을 감정으로 오해한 거죠. 노년의 외로움은 때로 감정의 기준을 흐리게 한다. 젊었을 때 같았으면 금방 알 수 있었을 감정의 결을. 이제는 구분조차 어려울 만큼 익숙하지 않은 감정이 된 것이다. 누군가의 관심 하나에 목이 마른 이유. 많은 노년층이 말한다. 요즘은 하루 종일 누구랑도 말 안 하고 지내요. 전화벨도 울리지 않아요. 나한테 급한 사람이 없거든요. 오히려 보험회사 직원 전화가 반갑더라고요. 이런 외로움 속에서 누군가 다정하게 말을 걸어오면 그건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가 된다. 관심, 인정, 존재의 확인. 이 세 가지는 인간이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서적 조건이다. 노년이 되면 사회는 우리에게 더 이상 많은 관심을 주지 않는다. 가족도, 친구도, 세상도 바쁘다. 그런 가운데 한 사람만이라도 따뜻한 눈빛을 건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감정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 하지만 그 감정이 꼭 사랑일까? 혹시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외로움을 달래려는 건 아닐까? 외로움은 착각을 만들고 착각은 상처가 된다. 서울 종로구에 사는 82세 여성은 동네 슈퍼에서 일하는 남자 점원에게 자주 말을 걸었다. 그는 젊고 친절했고 항상 웃으며 인사를 했다.
처음에는 그저 말동무처럼 느껴졌지만 점점 그녀는 슈퍼에 가는 이유가 장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보기가 되어버렸다. 어느 날 그 점원이 다른 여성 고객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괜히 마음이 상해 집에 와서 며칠을 앓았다. 그게 말이 됩니까? 내가 그 나이에 30대 청년한테 질투를 느꼈다니. 정신 차리고 나니까 너무 창피하고 스스로가 싫더라고요. 이야기는 웃을 일이 아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진심으로 누군가의 따뜻함을 원했고 거기에서 마음을 기대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외로움은 감정의 감각을 왜곡시키고 그 왜곡이 지나치면 결국 상처로 되돌아온다. 이러한 감정은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끄러움과 죄책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지 말고 감정의 방향을 돌아보자. 노년의 외로움으로 인해 생기는 감정의 착각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건 너무도 인간적인 반응이다. 다만 우리가 그 감정에 사랑, 관계, 미래 같은 이름을 붙이기 전에 한 번쯤은 이렇게 자문해봐야 한다. 나는 지금 이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느끼는 이 따뜻함을 그냥 놓치고 싶지 않은 걸까? 이 물음은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깊이 들여다보자는 것이다. 사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래된 외로움이 만든 환상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마주하고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우리는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다. 6. 사랑이라는 감정에 이름을 붙이지 못한 채 살아온 세월. 나 그 사람 좋아했었지. 근데 그땐 그게 사랑인 줄 몰랐어. 이 말은 의외로 많은 노년 세대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고백이다. 지금의 젊은 세대처럼 좋아해, 사랑해, 보고 싶어 같은 감정 표현이 익숙하지 않았던 시절. 표현보다 책임이 먼저였고 감정보다 현실이 앞섰던 세월 속에서 많은 이들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면서도 그것에 이름을 붙이지 못한 채 지나왔다. 그러나 노년의 시간은 느리고 조용하며 오랜 기억을 천천히 되살려 놓는다. 그 기억 속에서 문득문득 떠오르는 얼굴, 말, 표정.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 것 같은 감정. 그것이 바로 이름 붙이지 못한 사랑이다. 우리는 연애하지 않았어요. 그냥 같이 살았죠. 강원도 평창에서 홀로 살고 있는 80세 남성 이정길 씨는 50년 가까이 아내와 함께 살았다. 아내는 3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 그는 혼잣말을 많이 하게 됐다고 한다. 집안에서 그냥 말을 해요. 대답할 사람도 없는데 습관처럼. 이거 봐, 당신 이거 좋아했지? 하고요. 그는 아내와 연애를 하지 않았다. 결혼은 집안 어른들이 정했고 식도 소박하게 치렀다. 데이트도 없었고 사랑을 고백한 적도 받아본 적도 없다. 하지만 그는 지금도 말한다. 나는 그 사람을 참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말로 해본 적은 없어요. 그게 사랑인지 그냥 책임감인지 몰랐으니까. 그는 아내가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건넨 말을 잊지 못한다. 여보, 나 있잖아. 당신이 참 고마웠어. 말은 안 해봤지만 나는 당신이 날 사랑했던 거 알았어. 그 말 한마디에 그는 병실에서 엉엉 울고 말았다. 그때서야 그는 깨달았다. 평생을 함께하며 느꼈던 따뜻함, 배려, 침묵 속의 눈빛. 그 모든 게 사랑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 사랑은 이름 없이, 표현 없이, 오직 행동으로만 존재했던 감정이었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었던 세대. 지금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다. 좋으면 좋다고 말하고,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지금의 노년 세대가 젊었던 시절은 달랐다. 감정 표현은 사치였고, 사랑은 표현보다 책임이 먼저였다. 경상북도 구미에 사는 78세 여성 박정희 씨는 결혼 후 40년 동안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한다. 그 사람이 무뚝뚝하긴 했어요. 근데 뭐 그게 다 그 시절 남자들이 그랬죠. 표현 못하는 거, 저도 그게 사랑인지 몰랐어요. 그냥 같이 밥 먹고, 일하고, 애 키우고, 그게 부부였죠.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후 정리하다 발견한 오래된 수첩 한 권. 그 안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오늘도 정희가 웃었다.
그 웃음 보면 내가 참 살맛난다. 말은 못해도 난 참 고맙고 좋다. 그녀는 수첩을 읽고 펑펑 울었다. 그토록 단단하고 무뚝뚝했던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작고 조용한 글씨로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제야 그녀는 알게 되었다. 그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이름 없는 사랑은 마음속에 가장 깊게 남는다. 노년에 접어들면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진다. 지나온 청춘, 젊은 날의 선택, 그리고 사랑.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 남는 것은 이름 붙이지 못한 사랑이다. 강릉에 사는 김태영 씨는 60년 전 짝사랑했던 여학생을 아직도 기억한다. 고등학생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였어요. 말도 몇 번 못 해봤고 그냥 혼자 좋아했죠. 그 사람 결혼한다는 얘기 들었을 때 며칠 밥도 못 먹었어요. 그는 그 감정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때는 짝사랑이란 말조차 입에 올리기 조심스러운 시대였다. 그저 혼자만 간직하고 혼자만 기억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짧았던 감정은 80이 넘은 지금까지도 선명하게 남아있다.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쿡쿡 아파요. 그때 말이라도 한마디 해봤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은 지금도 해요. 말하지 못한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다. 그 감정은 뿌리처럼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때로는 삶의 의미가 되기도 한다. 지금이라도 사랑을 말해도 될까요? 노년이 되어서도 아직 누군가를 향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묻는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이상한 건가요? 지금 와서 사랑한다고 말하면 상대가 불편하지 않을까요? 평생 말 안 했는데 이제 와서 괜히 후회만 생기는 거 아닐까요? 이 질문들에는 사랑에 대한 갈망과 동시에 표현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미안함이 묻어 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있다. 지금이라도 말할 수 있다면 그건 절대 늦은 고백이 아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말할 때마다 다시 살아나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그때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건 삶의 가장 따뜻한 페이지를 덧붙이는 일이다. 침묵 속에 피어난 사랑, 그리고 그 고요한 아름다움. 사랑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 뜨겁고 격정적인 사랑도 있고 조용하고 은은한 사랑도 있다. 노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는 사랑은 그 중에서도 가장 깊고 잔잔한 사랑이다. 표현하지 않아도 알았던 마음, 말하지 않아도 느껴졌던 진심, 그리고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감정들. 이 모든 것이 이름 없이 흐른 사랑이다. 그 사랑은 비록 오래된 것이고 말하지 못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덜한 사랑은 아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고 더 오래 남으며 한 사람의 인생을 지탱해준 힘이 된다. 사람이 감정을 느끼는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감정은 시계처럼 정해진 시간이 오면 울리는 게 아니다. 마음은 아주 오래 묵혀두었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문을 열고 어디선가 불쑥 다가오는 그리움 하나에 혹은 잊었다고 믿었던 한 사람의 얼굴에 다시 살아난다. 노년이 되면 감정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 믿는 건 우리가 나이 듦을 감정의 끝이라 착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 노년은 감정의 시작이기도 하다. 젊을 때는 너무 바쁘다. 사랑을 느끼기도 전에 가정을 꾸려야 했고 설렘을 음미하기도 전에 밥벌이를 걱정해야 했으며 그리움을 따라가기엔 현실이 너무 무거웠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대신 의무를 선택하고 감정보다 체면을, 두근거림보다 안정을 택했다. 그 선택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그저 감정을 미뤄둔 것뿐이었다. 그리고 이제 노년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그 미뤄진 감정의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라고 조용히 말한다. 왜 하필 이 나이에 사랑이 시작되는 걸까? 사람은 삶이 단단해질수록 마음은 부드러워진다. 과거의 나를 돌아보며 놓쳤던 말, 못다 한 고백,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마음들을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게 된다. 이제는 누군가의 기대에 맞출 필요도 없고 경제적 책임에 짓눌릴 이유도 없으며 이 나이에 뭐 이런 감정을 일하며 스스로를 억누를 필요도 없다. 그제야 비로소 진짜 마음이 고개를 든다.
어쩌면 노년은 인생이 덜어지는 시기가 아니라 깊어지는 시기일지 모른다. 그리고 그 깊이에서 피어나는 감정이 바로 지금껏 우리가 미처 몰랐던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이다. 그것은 누군가의 손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순간일 수도 있고, 문득 스쳐가는 향기 하나에 오래전 기억이 떠오르는 일이기도 하며, 함께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는 그 시간이 어쩌면 인생 전체를 위로해주는 기적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사랑은 반드시 이유가 필요하지 않다. 어떤 이들은 묻는다. 왜 하필 그 사람이었을까? 내 배우자에게 미안한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건 진짜 사랑일까? 아니면 외로움일까? 하지만 감정은 논리나 도덕으로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세계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듯 그 감정이 이성적으로 옳은가를 따지기 시작하면 마음은 입을 닫고 만다. 그렇다고 해서 배우자를 배신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그 감정 앞에서 자신에게 진실해지는 용기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구를 상처 입히지 않되 그 감정을 무조건 나쁘다고만 여기지 않는 것. 마음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대신 그 감정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조용히 되짚어보는 것. 그건 인생을 더욱 정직하게 살아가는 방식이다. 가장 늦게 핀 꽃이 가장 오래 향기롭다. 정원에서 가장 먼저 피는 꽃이 가장 아름답진 않다. 오히려 가장 늦게 피는 꽃이 가장 향기롭고 가장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노년에 찾아온 감정은 절제된 만큼 더 깊고 억눌려온 시간만큼 더 진실하며 덧없을 것 같은 하루하루를 특별하게 만든다. 이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서도 시들지 않고 오히려 마음속에서 조용히 오래도록 피어나는 감정이다. 그것이 바로 늦은 사랑의 아름다움이다. 어느 시인은 이렇게 말했다. 사랑은 다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놓친 순간에 천천히 따라오는 것이다. 그 말처럼 우리가 젊을 때 놓쳤던 마음이 이제야 천천히 우리에게 도착한 것뿐이다. 사랑은 삶의 마지막 페이지가 아닌 또 하나의 시작. 누군가의 미소가 오래도록 마음에 남고 그의 목소리가 바람결처럼 귓가에 스치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에 내가 살아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다면 그건 분명 사랑이다. 설령 그것이 짝사랑이든 단지 존경이나 애틋함이든 혹은 잠시 마음이 흔들렸던 감정이든 간에 그 모든 건 결국 내가 진짜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감정들이다. 노년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삶을 가장 진실하게 느끼는 시기다. 사랑이 시작되기엔 너무 늦은 나이란 없다. 오히려 이 시기에 느끼는 감정이 우리가 살아온 삶을 정리하고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 이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지금도 누군가를 향해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부끄럽지 않은 세상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감정이야말로 우리를 사람답게 만드는 마지막 온기이기 때문이다.